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의 화자와 그 화자의 정사 태도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 책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해당하는 64쪽에서 64쪽이 시 핵심 구조화 방법이 나와 있을 건데요. 거기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거기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아 놓았으니까 거기를 꼭 읽어주시고, 표현 방식 하기 앞서서 제가 현대시와 고전시가, 우리는 지금 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지금 기본 수업 시간이니까 현대시와 고전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작품을 선별해서 한번 구조화 정리하는 연습을 일단 좀 하고 표현 방식을 할 건데, 이 구조화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긴 하겠지만 일단 현대시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현대시를 연습을 하고 나서 표현 방식 찾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주요 작품 정리로 와서 일단 몇 개만 더 해보고 표현 방식으로 가도록 해요. 주요 작품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품을 선별해 보면 그 81쪽에 보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있죠.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을 보시면 이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은 상당히 길어요. 길다는 얘기는 뭐야?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의 시간을,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을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출제도 많이 되고 중요하고 길고 하니까 정리를 해놔야겠죠. 시험장 가서 하면 늦게 되니까, 자, 님의 침묵을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은 1분, 시작. 우리 책에 고전 시간은 도식화가 다 되어 있어요. 핵심 작품이. 하지만 현대시는 제가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설명을 충분히 넣어놨고 학생 스스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수업 시간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 님의 침묵 한번 볼게. 자, 도식화는 최대한 간단해야 돼요. 최대한 알아보기 쉬워야 되고, 그래야만 내년에 4월에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져가지 못한다면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지? 내가 공부한 건 다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해봤자, 이거 시험장에 못 가져갈 것만 같아. 그럼 공부를 왜 해요? 그지? 자, 시적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잡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죠. 그지?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인데,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헤어진 적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모든 좋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사랑했던 사람과 소중한 플러스들이 다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자, 그 부분 볼게요. 이 시를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중에는 제가 별로 도움 줄 것도 없어요. 봐요.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에서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푸른 산빛을 깨치고. 그러니까 푸른 산빛의 의미를 명확히 몰라도 돼요. 다만 이게 푸른 산빛인데 없어졌어. 푸른 산빛을 깨치고. 그치?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제 곧 단풍이 지겠죠. 그지? 단풍은 마이너스 지는 거니까. 자, 이런 패턴으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는 옛 맹서 플러스 차디찬 티끌 마이너스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죠? 사랑에 영원히 변치 않아. 한숨의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는 길지만 똑같은 패턴. 모든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어디까지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모든 것이 어디까지냐? 이런 패턴이. 더 볼게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플러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지? 마이너스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이거네. 이걸 말하는 거지. 저는 당신을 정말 절대시했습니다. 그지? 그런데 사람이 일이라서 만날 때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시했지만 결국은 슬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치? 가장 핵심은 이거 맞죠? 그치? 가장 핵심은 슬픔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슬픔의 정도가 깊잖아, 이게. 슬픔이 뼛속에 사무쳐 있다면 그건 뭐가 된다? 정한이 되지. 그럼 이렇게 끝났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끝나는 시였을까? 자, 그러나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러나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변형을 가하자. 이 시를 훨씬 더 알아보기 쉽게 해서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넣은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의 구조에 변형을 주는 거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에 일단 나오면 다른 학생보다 한 발, 세 발 앞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 국어를 배우면요. 전략이 그거야. 문법과 시, 소설 문학에서 구조화시킨 데서 나오면 무조건 한 발짝, 두 발짝 앞에 서 있다는 거지. 알겠죠? 딱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면 분석력 생겼으니까 하면 되고. 자,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치? 이별은 눈물의 원천. 그러니까 그러나부터는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나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왜?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가 있잖아. 여기가 바로 시상이 바뀌는 부분, 시상의 전환이 생기는 부분이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만 어떤 학생 한 분이 묻더라고. 시상이 뭐냐고. 시상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시의 주된 정서.
시의 주된 정서가 시상이야. 시의 상황이 절대 아니고. 시의 주된 정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슬픔에서 다시 뭔가로 바뀌는 거 시점이야.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지. 자, 볼게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마이너스를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보았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맞죠? 그지?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걱정하는 거, 마이너스 하는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 그지? 플러스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슬픔 자체가 이제 뭐가 됐죠? 다시 만남을 소망하는 거. 그치? 재회를, 다시 만나는 건 재회. 재회를 소망하는, 소망과 희망으로 바뀐 거지. 맨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거지. 그지? 자, 마지막. 님은 같지만, 여러분, 그 밑에 해설 있지만, 굳이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 필요하면 보고, 웬만하면 안 봐도 돼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야, 그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치? 이게 뭘까? 님은 같지만 나는 한 번도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당연히 플러스죠. 그치?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치? 자,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제곡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긍정입니다. 님은 침묵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 곁에, 내 사랑의 노래는 영원히 당신 곁을 휩싸고 돌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하지만, 당신은 침묵하지만 어떻게? 나는 나의 사랑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지? 마찬가지야. 영원히 당신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죠. 이 주제를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주제를 강조해야 되니까 기술이 들어갔죠. 역설. 물론 역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표현 방식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고, 이거. 그죠? 그런 후에 기출을 한번 접해봐도 됩니다. 설명을 한번 했고, 구조화를 했으면 기출을 접해도 돼요.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님의 침묵을 봤고요. 이게 완전하게 도식화가 완성되려면 표현 방식이 하나는 더 있으면 좋아요. 그지? 역설,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공감각.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는 거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완성을 시켜놔야 되니까. 역설과 공감각적 이미지. 궁금하신 분은 책을 찾아봐도 되고요. 자, 님의 침묵을 봤고요. 그 다음 한용호님은 요 정도 하고요. 좀 넘어가서 분명히 설명을 최대한 달아놓았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구조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빼앗긴 드레도 보면 오는 거 했었죠? 그죠? 안 했었나요? 빼앗긴 드레도 보면 오는 거 89쪽 보세요. 이걸 체크 89쪽 우리 했었나? 빼앗긴 드레도 보면 오는가? 안 했었죠?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기준이 첫째 빈출, 둘째 길어. 이건 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빈출되어 있으면 이건 해야죠. 왜냐하면 시험 완전 시간 다 뺏어갈 텐데. 그죠? 자, 빼앗긴 드레도 보면 오는가? 자, 시작. 차분히 한번 읽어봐요. 구조화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건.
지금은 문법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죠. 시간을 전략하는 길은 구조화가 가장 좋습니다. 구조화 정리 방법.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 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읽으실 동안 제가 이제 이거 써놨는데, 자, 6교시, 자, 시를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쪼개서 실전 문법을 하겠습니다. 자,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자, 먼저 시적 대상은 들이죠. 들. 자, 이 들은요, 우리 국토를 의미합니다. 또는 우리 조국을 의미하죠. 국토나 조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빼앗겼잖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한테 빼앗겼죠. 그지?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자, 그러면 근데 연이 너무 되게 많은데요? 줄여야지. 줄였는데 어떻게 줄이는가 하면 이렇게 원을 크게 두 가지를 그립니다. 하나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 조국을 빼앗긴 현실인데 글쎄 봄이 왔다는 거예요. 조국을 빼앗겨서 기분이 더럽고 싱숭맹숭한데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이 왔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기분이 어때? 그래서 봄을 맞이한 조국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조국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뭐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요, 국토. 봄과 관련된 국토를 생각하면 다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근데 솔직히 강탈당했잖아. 빼앗겼지. 그냥 그대로 쓸까? 빼앗긴. 빼앗긴 국토를 생각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지? 국토를 빼앗겼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국토에 봄이 왔다고 생각하면 다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보자. 1연.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까? 시적 상황이요. 그 다음 2연.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길을 가득 걸어만 간다. 시적 상황입니다, 그냥. 그지? 자,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하늘들 동그라미, 국토.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을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다, 말을 해다오. 그지? 자, 이건 뭔가요? 답답하다, 말을 해다오.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답답하다. 그지? 마이너스 부분. 그 다음 4연. 바람은 내 귓가에 속삭이면서 한 자국도 섰지 마라. 바람 동그라미. 옷자락 흔들고 종다리 동그라미. 구름 위에서 반갑다 웃네. 웃네 밑줄 쳐보세요. 그지? 바람과 종다리. 그지? 흔들면서 웃죠. 반갑다고 웃지. 이거죠, 이거. 봄을 맞이한 국토. 그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보리밭 동그라미. 중간 생략.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도랑이 동그라미.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어깨춤을 추고 가네. 신난다. 어깨춤. 여러분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봄을 맞이한 국토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어깨춤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지?
자, 더 가봐요. 나비야, 제비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맨드라미, 들맞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봄을 맞이한 국토 맞죠? 그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들이 다 보고 싶어. 이것이 바로 국토에 대한 애정 아닙니까? 그지?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다 플러스. 그지? 국토에 대한 어떤 애정. 국토에 대한 애정. 이 플러스의 정체가 어떤 국토에 대한 애정, 그지? 관심, 뭐 이런 것들. 자,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으니 부드러우니 흑 동그라미.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어. 봄을 맞이한 국토 맞죠? 긍정. 봐,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야 지금. 앞부분은 주로 이겁니다. 앞부분은 봄을 맞이한 국토. 그지? 계속 같이 가고 있어.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자, 강가에 나온 아이는 위험하죠. vs.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강가에 나온 아이처럼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호나. 대체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냐? 진짜 우습다. 세모. 부정의 웃음. 이 자조라는 것은 스스로 비웃는 거야. 우습구나. 니 뭐하니? 그지? 여러분, 이거 맞죠? 국토를 빼앗긴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방황. 국토를 빼앗긴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방황하게 되는 거죠. 위험하죠. 강가에 나온 아이처럼 위험하죠. 걱정스럽죠. 그치? 이런 상태가 이러한 시적 화자의 감정 상태는 상당히 균형이 안 맞죠. 좋았다 나빴다. 그치? 상당히 불균형한 모습이다 지금. 그럼 시험의 선택지에 화자의 정서는 상당히 불균형스럽다. 그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 그치? 자,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서름,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 역설이네. 푸른 서름.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 조국에 봄이 왔어. 푸른 웃음. 근데 뺏겼어. 푸른 서름. 그쯤 되겠죠. 그지? 자,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중요 표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라는 것은 이걸 뜻하는 겁니다. 감정의 불균형. 긍정과 부정이 왔다리 갔다리.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균형이 안 맞다는 거야. 자, 마이너스. 아마도 봄실령이 짚었나? 자, 뒷장. 아니, 그 다음 년. 그래, 결론이야.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결국 이 시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봄을 빼앗겼으니까 국토를 빼앗겼으니까 봄까지 빼앗기겠다라는 거. 그치? 걱정, 어떤 절망감 이런 거죠.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시는 어렵습니다. 봄을 맞이한 국토는 플러스고 빼앗긴 국토를 생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지? 무게중심은 여기 있다는 거지. 주된 표현 방식. 자, 주된 표현 방식은 국토를 상징하는 상징이 많습니다. 상징과 비유가 많다. 자, 이렇게 해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살펴봤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죠. 그 하나는요, 조금 더 지나서 윤동주는 그때 했던 것 같고, 윤동주를 지나서
조지훈의 승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25쪽. 조지훈의 승무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요 작품은 또 길이가 길고, 그리고 시험에 좀 가끔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죠? 자, 조지훈의 승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승무도 비슷합니다. 정서가 막 꼬여 있어요. 책은 너무 두꺼우면 분책하도록 하십시오. 비문학 독해하고. 현대시, 고전시, 비문학 독해. 분책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승무시를 봅시다, 여러분. 시적 화자는 승무춤을 추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인이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지? 부정적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는 두 가지로 쪼개서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정서를 쪼개서 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승무춤은 정말 예뻐요. 저도 절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예쁩니다. 그지?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추진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 뭐 정말 어쨌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춤은요, 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 그럼 다 이겁니다. 춤에 관련된 내용은 다 이거야. 근데 춤을 추고 있는 춤하고 여인을 분리해야 돼. 춤하고 여인을 분리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으로 고와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인은 일단은 눈물을 먼저 흘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정서를 마무리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럼 시를 가봅시다. 얇은 사 하얀 곡갈. 하얀 곡갈. 지금 맞춤법 틀렸죠? 하지만 괜찮아. 시적 허용이 있으니까. 고이 접어서 나비로구나. 은유법. 나비로구나. 이게 되게 시어를 되게 예쁘게 꾸민 거죠. 그죠? 자, 춤은 예쁩니다. 춤이야, 이건. 얇은 사 하얀 곡갈 고비 접어서 나비 같구나. 춤은 예쁘다고 했죠. 그럼 파르라니 깎은 머리. 여승이네. 주의해야지.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삭곡갈에 감추어고
그 여인의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자, 여인은 서럽죠. 그지? 슬픔, 서러움. 승무 춤은 예쁜데 여인은 슬프다? 춤은 아름다운데 여인의 얼굴은 슬프다? 서럽다? 빈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리지는데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배경이니까요. 정서가 표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미 없어. 자,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서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 어때요? 춤이죠? 이겁니다. 춤은 예뻐요. 춤은 아름답습니다. 구체적으로 쓸까요? 춤사위는 상당히 아름답다고요. 이렇게 춤과 여인으로 나눠서 기억해요. 춤과 여인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 시는. 자, 까만 눈동자. 승무춤을 추는 여인이다. 승무춤을 추는 여인은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서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 오고 먼 하늘에 있는 별빛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눈을 어쩔 수 없어. 뭐 웃기든 말든 이 여인의 눈을, 눈동자를 치켜든 여인의 모습을 그려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시선은 하늘의 별빛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더 볼게요. 이게 플러스일까 과연? 자, 복사꽃 고운밤에 아롱질 듯 두 방울. 완전 슬프군요. 눈물. 이거는 절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맞습니다. 자, 부정의 눈물이니까 빨간색으로. 자,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눈물방울을 흘리고 있다? 자, 더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의 속마음,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다. 세사, 부정적 현실이죠.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야. 번뇌는, 시련은 별빛이야. 저 하늘이야. 이겨낼 수 있어. 이 춤을 추면서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치? 자, 번뇌는 별빛 주제입니다. 그지? 극복. 뭐 종교적으로 극복했든지 뭐든지 어떻든 번뇌는 별빛이다. 별을 보면서, 별을 지향하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죠? 별은 이상이겠죠. 이상향 어때? 그지? 꿈 어때? 꿈. 낙원 어때? 기타 등등. 자, 여인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네. 그러면 자, 그 다음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소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춤이니까 예쁜 거야 여러분. 또 다른 설명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는 막 틀리게 하려고 이상한 말로 꼬시겠지. 그 다음 이 밤사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 깊은 밤인데 얇은 사 하얀 고가를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춤은 예뻐요. 춤이 끝났어요. 춤의 시작과 끝이 춤이에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시를 마감을 했는데 주된 표현 방식. 처음과 끝이 닮았기 때문에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역설이 있어요. 정작으로 고운데 서럽다니 말이 돼? 역설. 그리고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이죠.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죠.
자, 여러분, 주제는 춤이 아니고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인은 정작으로 정말 서럽고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았지만 하늘을 보면서 승부춤을 추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살겠지.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좀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려운 시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지만 쉬운 시는 여러분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자, 쉬었다가 표현 방식 들어가도록 하죠. 표현 방식 이제 제가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죠.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정리를 할 겁니다. 잠깐 10분 조금 넘게 쉬도록 하십시오.